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코린이가 코대장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발란세입니다. 자, 아발란세에 대해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발란시는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게임이라든가 디파이, NFT 같은 다양한 종류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발란시는 다른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들하고 좀 다르게 구조가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보면 익스체인지 체인, 그리고 플랫폼 체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체인이라는 이 세 개의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체인은 거래를 위한 체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위한 체인, 그리고 마지막 플랫폼 체인은 플랫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플랫폼, 익스체인지,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이 세 개가 연동돼서 동작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혹시 이 아발란체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들이 솔라나라든가 알고랜드, 세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젝트들을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그러면 식상하다, 그거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쉽게 지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실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현재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한 5천 개, 만 개,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수의 프로젝트 중에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할 수 있는 플랫폼은 손에 꼽죠. 많이 꼽아봐야 한 2, 30개 정도? 그리고 그 2, 30개도 실제 우리가 코드를 보고 얘 엄마가 과연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대개 뿌리가 두세 개 정도로 정해집니다. 그만큼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은 개발하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다 라는 걸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급 기술이요? 아주 고급 기술이죠. 근데 이제 아발란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 익스체인지 체인하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체인,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를 처리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처음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설계를 하는데 거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았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익스체인지 체인 같은 것은 설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플랫폼 체인에서 모든 걸 같이 처리하도록 만들지, 그걸 번거롭게 또 다른 체인을 만들고 어떤 트랜잭션이 왔을 때 이거는 내가 익스체인지 체인에서 처리해야지 라는 식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발란시는 처음부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별도의 체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에 대한 부분, 즉 다시 말해서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발란시가 기술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은 앞으로 금융 관련된 뭔가, 디파이 관련된 서비스들, 그리고 디파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발하는데 많이 집중할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상당하네요, 아발란체는. 상당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리디티를 지원한다라는 거를 들어보시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발란시의 큰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이더리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더리움에 있던 다른 프로젝트들이 일로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발란시를 우리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첫 번째는 초당 한 4,50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발란시 가스비가 한 0.2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비싸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올라가면? 가스비가? 네. 아발란시의 그 가스비도 아발란시 코인 가격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시가 지금 한 68달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68달러였을 때 0.2달러라면 아발란시가 폭등을 해서 만약에 코인 한 개당 680달러가 됐다라고 하면 뭐 자연스럽게 트랜잭션 그 가스비도 한 2달러 정도로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거의 모든 블록체인 플랫폼하고 마찬가지로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가스비는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게 이더리움처럼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발란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처리 속도도 처리 속도지만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는 가스비거든요.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안을 좀 많이 찾고 있었던 차에 아발란시를 딱 봤더니 0.2달러? 이 정도는 내가 기꺼이 낼만 하지. 그리고 솔리디티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더리움에서 뭔가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아발란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비싼 가스비를 내고 이더리움을 쓰느니 동일한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아발란시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최근에 아발란시가 굉장한 금액을 투자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약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날카로운 좋은 질문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스비하고 연관이 좀 깊어요. 자, 이더리움이 굉장히 발전된 플랫폼이고 또 가장 많은 서비스를 갖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를 개념을 만들고 그걸 실제로 구동하는 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증명을 한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두 대부분의 유명한 서비스들은 전부 다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에서 DApp 서비스들, 게임 서비스들, NFT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가스비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디파이 서비스, NFT, 게임 서비스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이더리움을 쓰려고 봤더니 너무 비싼 거죠. 여러분도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한 3만 원을 어제 친구들하고 저녁 먹은 내가 내야 되던 3만 원을 이더리움을 통해서 보내고 싶은데 내가 그 3만 원 보내는 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 5만 원이라면 그보다 비용이 크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돈을 보내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쓰고 싶은 서비스들은 이더리움에 많이 있는데 가스비가 너무 비싸. 근데 만약에 어떤 플랫폼이 이더리움하고 유사한 서비스 제공을 한다면 그리고 가스비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싸다면 그거를 쓰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아발란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발란시는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는 모든 DApp 서비스들, 그게 디파이가 됐던 NFT가 됐던 게임이 됐던 상관없이 이 모든 서비스들이 전부 다 솔리디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디파이 이더리움에서 잘 동작하고 있는 디파이 서비스를 그대로 아발란시로 옮길 수 있을까? 만약 옮기는데 비용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 정도는 웃으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발란시는 머리를 잘 쓴 건지 아니면 개발의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솔리디티를 개발에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개발 도구들을 100%다 활용해서 DApp 서비스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랜딩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나는 아발란시에서도 운영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반나절? 길어야 하루 정도의 시간이면 기존에 이더리움에서 잘 동작하고 있던 서비스를 아발란시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동일한 소스 코드로 이더리움에서도 동작을 시키고 아발란시에서도 동작을 시키면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코인의 인기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한 회사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최근에 이더리움 가스비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대안으로 아발란시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이더리움을
기존의 이더리움 DF 서비스를 그대로 아발란체에 옮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는 여러모로 시점도 좋고 기회도 좋네요. 그렇죠. 사실 뭐 아발란체가 뭐 시작한 게 2018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짧은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많은 각광을 받고 또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시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더리움 가격은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디플레이셔너리 모델이 이더리움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저만 남았네요. 그 시기를 잡을 그 시기를 잡아야 되는 이제 저만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발란체 같은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으로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아 나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오는구나. 그 기회 잡아야 되는. 이 기회를 얻어서 나에게 오라라고만 하는 기획 서비스 그다음에 사용자들한테 몽롱한 외칠 겁니다. 오늘도 너무 알차네요. 그 기회를 한번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네. 기회는 본인이 잡는 겁니다. 네. 오늘도 질문 타임 끝! 네. 다음에 봐요. 다음 주에 봐요.